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투자하실 땐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공부하시고 실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만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굉장히 그 가격 변동폭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투자하시길 꼭 권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지금 하락세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반등세가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주요적으로 또 바라봐야 되는지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지금 XRP에 관련된, 리플의 XRP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이더리움의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네 자릿수 가격은 선물이다라는 이제 내용들도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 지금 같이 가져왔으니까요. 같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립토 마이클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내놓은 가격 흐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기준선은 11,200달러 선에서 11,400달러 선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의 하락 흐름폭에서 이제 반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불장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여기를 저항을 받고 다시 또 떨어지게 된다면 9,400달러 선까지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의 12,000달러 선까지, 현재 시각으로는 11,200달러 선까지 반등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저항선에 다 도달을 했죠. 근데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지 아니면은 이걸 돌파를 할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의 반등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도 잘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보일 것인가, 9,400달러 선, 이 선을 다시 한번 찍게 될지 아니면 이 8,000달러 선까지도 같이 갈지,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지금 현재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변동성을 예측해서 이때 팔고 이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좀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 투자를 이미 좀 하셔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면 전반적으로는 그 분할 매수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끝이 아니라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산으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9,400달러 선이 다시 한번 찍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이걸 다시 뚫게 될지, 좀 흐름이 강력하게 나와서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크립토 마이클의 분석이고요. 조시 레이거의 분석도 있습니다. 조시 레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네 자릿수 가격을 주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는 아주 그 작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제 뜻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자릿수를 보기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온다는 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자릿수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좋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가격 흐름 분석에서도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의 밑꼬리가 이제 두 개나 달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좋은 흐름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700에서 10,000달러 선 이때가 좋은 그 바이어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입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11,870에서 10,000달러 선 정도가 중간 정도가 이제 좋은 매집의 구간으로 지금 계속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달러 선이 아주 중요한 지금 지지선을 또 형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피터 브렌트의 분석인데요. 피터 브렌트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의 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폭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조정폭을 봤을 때에는 그냥 괜찮은 폭이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강한 그 하락폭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를 봤을 때에도 40% 가까이 빠졌던 적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지금 34%가 한 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30%가 빠진 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30%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하락폭은 그렇게 이제 막 커다란 그 조정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말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캐피털 벤처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이분도 11,200달러에서 11,700달러 선이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깨면 이제 앞으로 14,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선의 추세가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11,250에서 11,711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들이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고 올라간다면 좋은 불장 14,000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다시 전고점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 다시 하락세로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하락형 웨지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그 낮아지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지속될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더 크립토미스트가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더 크립토미스트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폴링 웨지형으로 해서 이 하락형 웨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하락 웨지형의 이 상단을 찍으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RSI도 비슷한 이런 웨지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디가 전망을 한 내용들 있는데요. 이거 좀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게 4시간 봉으로 본 거고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전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지선이 200 EMA 선이에요. 그래서 200 EMA 선이라는 건 기존의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가격이 조금 더 이동평균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신기하게도 계속 지지를 받아왔어요. 최근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지지선을 거의 4번이나 여기서 전에 상승하기 전에 찍었었고요. 지금 최근에 어제에도 지지를 받는 선이 200 EMA 선에 이제 정확하게 딱 찍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제 계속 지지받는 형태로 갈 가능성, 이때와 비슷하게 이 200 EMA 선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들의 이제 갭이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MACD도 이제 좀 평평해지는 형태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지금은 이 200 EMA 선,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좀 그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길 좀 바랄게요. 재미난 전망이고요. 이 부분 아까 차트로도 가다 봤는데 똑같이 트레이딩 뷰에서도 200 EMA 선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참고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가요,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엑스래피드 실체를 만들어 XRP 거래량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했는데요. 지금 리플의 CTO인 그 데이비드 슈와츠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규제 문제로 시스템 내 XRP 보유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래피드 관련 실체를 설립해서 결제 회사나 사용자가 해당 실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 화폐를 구매하고 은행과 법정 화폐로 거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디지털 자산 회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한 바로는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엑스래피드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 문제가 규제 때문에 XRP를 보유하는 걸 이제 꺼려하는 거예요. 엑스래피드는 XRP를 보유해야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는데, 은행들이 만약 이걸 보유했을 때 규제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이 XRP 보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결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교환해 줄 수 있는 실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실체가 있어서 그 디지털 자산하고 법정화폐를 교환해주는, 그러니까 XRP를 교환해줄 수 있는 그런 실체를 하나 만든다면 그 은행들이 엑스래피드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XRP를 보유하지 않고도 엑스래피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중개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 XRP의 거래량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머리가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 지고 빠른 속도로 이런 은행 간의 거래들을 빠른 처리 속도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래피드가 아무래도 빠릅니다. 속도도 빠르고 이제 효율성도 좋긴 한데, 실제 이것 때문에 XRP 보유 때문에 다들 은행들이 망설여 왔죠.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해주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XRP 리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맥스 카이저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기도 하고요. 그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기업 하이젠베르그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인 맥스 카이저가 이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과 함께 이제 세그윗과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치 저장고로서의 비트코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망이 계속 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알트코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시대 끝난 거 아니냐, 막 이분이 한 이야기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트코인이 과연 모든 알트코인을 다 뒤집고 다 없애버리고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알트코인만의 그런 기능들과 용성이 있어서 실제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알트코인들은 분명히 그들만의 효과가 있고요. 그들만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기능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나눠져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하지 못하는 역할들,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에서 지금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알트코인이 지금 해주고 있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만 코인인 줄 아시고 이 알트코인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죠. 이걸 모르면은 이런 기사만 보고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가고 알트코인은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전망들은 앞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더리움 거래량 급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온체인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1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게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더리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2월에 최저 기록인 38만 건을 기록했었는데 그걸 크게 증가하는 수치죠. 최고 기록은 지난해 1월 4일에 134만 9,890건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록보다는 좀 낮지만, 최고 기록보다는 낮지만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좋은 흐름들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미토시 카쿠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분석을 한 내용은 이더리움이 앞으로 향후 52일간 급등장을 전망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더리움이 과연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CME 관련 뉴스입니다. CM이라는 건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고요. 선물 거래량이 또 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물 거래가 17억 달러에 달하는 신기록을 또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선물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이 6,069건으로 확인이 됐고, CME는 기관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기관들 지금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제 선물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그냥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지만, 이 경우 이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선물에 투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숏 매도 청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지만, 오히려 기관들은 수익을 얻음으로써 좋아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격 출렁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 출렁임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이걸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가격 흐름에 태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암호화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지금 아직 그
준비가 덜 되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나 암호화폐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가격 흐름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가격이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이 기관들이 사고 팔고 매도를 이렇게 막 조정을 보이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좋게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가격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알트코인들 언제 가느냐 막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인내를 하실 부분이고요. 인내를 조금 더 하시면 앞으로 알트코인도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안정 찾으시고요. 비트코인도 좋은 가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가격 안정성 찾아갈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인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